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네 가지를 배웠지만 자,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두 가지의 자, 그 모든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y는 a x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a x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은 2차 함수의 자,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2차 함수의 활용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첫째 시간에 우리가 2차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2차 함수는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자, 오른쪽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이런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표현되는 이 2차 함수의 정체는 뭐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y는 ax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배웠던 2차 함수의 정의에 나왔던 이 함수는 도대체 뭐냐? 자, 요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꼴을요, 여러분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이걸 기본형,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요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형. 자, 이런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그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라는 건데, 자, 그거는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도 2차 함수의 모양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표준형꼴로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켰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 파악이 표준형으로 표현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그래프의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이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 위치 파악이 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작업이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함수의 표준형 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화된 식으로 이거를 그 변형시켜서 꼭지점 추계방정식,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로 구하는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배울 때 그 제곱근의 성질, 즉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던 그 2차 방정식 풀이법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부분을 잘해두면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쉽고 편안하게 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와서 여기를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공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식을 갖다가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약에 그 일반화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이론을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여러분들 여기 이 단원에 대한 그 뭐 알려온 이미지를 갖게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 된다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 필문제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0이라고 했을 때 요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서 x제곱의 개수를 반드시 1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능량이 아니죠. 능량이 아니고 y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x제곱의 개수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2를 곱한다 그러면 왼쪽에도 2가 곱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y는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2차 방정식계와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걸로 묶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x제곱 그러면 자 2분의 1 자 2분의 1로 묶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6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 부분은 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x의 부분을 x의 개수를 2로 나눠라. 그럼 3이 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제곱함수가 필요하고 그만큼을 빼주면 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자, 요렇게 하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4는 2분의 8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이 그 2차 함수는 y는 2분의 1 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했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x제곱의 개수로 묶어서 이 괄호 속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서 그 필요했던 수를 더한 만큼 뺀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와 곱해서 밖으로 빼낸 다음에 바깥에 원래 있던 수와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지만 얘 형태가 어떤 형태고 그 다음에 얘 위치는 좌표평면상에서 어딘지 꼭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꼭지점의 좌표는 구해봤는데요. 자, 문제에 보니까 추계방정식을 더 쓰라고 그랬습니다. 추계방정식. 자, 추계방정식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x는 해서 자, x좌표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y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 y절편 기억나십니까? y축과 만나는 점. 자, 그럴 때는 그 x가 0일 때의 값이 y절편이니까 자, 요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4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 4가지 꼴을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그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2차 함수의 활용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오늘이 중요한 건가요? 오늘 조금밖에 안 배운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함수의 활용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줬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완벽하게 복습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그 2차 방정식의 필법, 제곱근의 성들을 이용한 그 필법을 가셔서 다시 한번 강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